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남자. 중종 2역의 38년. 프롤로그 1506년 9월 그날 밤. 진성대군 2역은 잠을 설쳤다. 21살의 젊은 왕자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궁 안이 너무 조용했다. 아니, 정확히는 형님이 계신 창덕궁 쪽이 너무 조용했다. 형님. 그는 중얼거렸다. 연산군. 한때는 존경했던, 이제는 두려워해야만 하는 형. 요즘 형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신하들을 마구 죽이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밤낮으로 술과 여색에 빠져 있었다. 그때였다. 대군마마. 급하게 달려온 내관이 문을 두드렸다. 이역이 문을 열자 내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원종 대감께서 뵙자 하십니다. 이역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밤중에 박원종이? 그것도 형님의 신하도 아닌 전직 무신이? 무슨 일로?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대군마마,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역은 알았다.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일부 만들어진 왕 1506년부터 1515년까지 원하지 않았던 왕관. 대군마마를 새로운 임금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쿠데타의 주동자들이 이역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무릎을 꿇은 척했다. 저는 형님은 어찌 되신 겁니까? 연산군은 이미 왕이 아닙니다. 폐위되었습니다. 폐위. 형이 쫓겨났다. 이역은 손이 떨렸다. 형님을 강화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목숨은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이었다. 2달 뒤 연산군은 강화도에서 죽는다. 21살의 새 왕 중종은 그때 알았다. 자신은 왕이 아니라 인형이라는 것을. 7일간의 결혼. 중종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신씨.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7일째 되는 날이었다. 중전을 폐출하라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종은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신하들의 표정은 단호했다. 중전 신씨는 신수군의 딸입니다. 그게 무슨? 신수군은 연산군의 장인이옵니다. 폭군의 처가 사람을 왕비로 둘 수는 없습니다. 중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반정 공신들의 눈빛이 차갑게 그를 압박했다. 내가 왕이 아니구나. 그날 밤 중종은 신씨의 처소로 갔다. 신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마마.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신씨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마마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다만 마마께서도 이 궁궐의 죄수라는 것을 이제 아셨을 뿐입니다. 그 말이 중종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부 개혁의 꿈 1515년부터 1519년까지 조광조의 등장. 즉위 10년째 되던 해 중종은 지쳐 있었다. 매일 아침 신하들 앞에 나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했다. 왕이 아니라 회의 진행자 같았다. 전하, 조광조라는 신진 사료가 있사옵니다. 영의정 안당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광조. 예. 김굉필 선생의 제자로 학식이 뛰어나고 성리하게 밝다고 합니다. 모호사화 때 억울하게 죽은 선비들의 제자들이옵니다. 중종의 눈이 반짝였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과거에 급제했는가? 아직이옵니다만 특별히 등용하라. 그렇게 조광조가 중종의 인생에 들어왔다.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 전하, 현량과를 실시하옵소서. 28살의 조광조는 눈빛이 빛났다.
중종은 35이었다. 둘은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통했다. 현량과 과거 시험 말고 덕망 있는 인재를 천거로 뽑는 제도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왕도 정치의 시작이옵니다. 왕도 정치. 중종은 그 말이 좋았다. 자신도 그런 왕이 되고 싶었다. 좋소. 해보시오. 감사옵니다, 전하. 조광조는 열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소격서를 없애고 향약을 보급하고 위훈 삭제를 주장했다. 특히 위훈 삭제는 폭탄이었다. 반정 공신 76명 중 절반이 공훈이 과장되었습니다. 삭제해야 합니다. 그 말에 훈구파 대신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중종도 불안했지만 조광조의 눈빛을 보면 용기가 생겼다. 시행하라. 처음으로 중종이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내렸다. 삼부 배신의 순간 1519년 주초위왕. 전하, 큰일이옵니다. 1519년 11월 홍경주가 급하게 들어왔다. 손에는 나뭇잎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것을 보옵소서. 나뭇잎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 조광조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중종의 손이 떨렸다. 다른 대신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조광조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벌레가 먹은 나뭇잎일 뿐이오. 아니옵니다, 전하. 조광조 일파가 1000명을 내세워 역모를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중종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조작이라는 것을. 홍경주가 남곤이 심정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주변의 압박이 너무 강했다. 전하께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조광조를 제거하지 않으면 반정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전하, 우리가 전하를 왕으로 만들어 드렸음을 잊지 마옵소서. 그 마지막 말이 결정타였다. 마지막 만남. 조광조가 잡혀왔다. 중종은 차마 그의 눈을 볼 수 없었다. 조광조, 내가 역모를 꾀했다는데 사실이냐? 긴 침묵이 흘렀다. 조광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전하, 신은 전하를 믿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중종의 가슴이 찢어졌다. 전하께서 정말로 백성을 위하는 왕이 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조광조. 하지만 신이 틀렸습니다. 전하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무슨 왕관을 쓰신 것뿐입니다. 왕이 되려는 용기는 없으셨습니다. 중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약을 내리옵소서, 전하. 그것이 신과 전하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날 밤 사약이 내려졌다. 조광조는 38배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사부 긴 후에 1519년부터 1544년까지 그 후 25년. 조광조가 죽은 후 중종은 25년을 더 살았다. 그 25년 동안 중종은 한 번도 조광조를 잊지 못했다. 영의정, 조광조가 죽은 지 몇 년이나 되었는가? 5년이 되었습니다, 전하. 그렇게 되었는가? 내가 너무 경솔했소. 전하, 그만 잊으시옵소서. 잊을 수 있겠소? 내가 죽인 유일한 희망을. 중종은 점점 무기력해졌다. 정사에 흥미를 잃었다. 신하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다. 새 왕비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았을 때도, 장남 인종이 병약하게 자랄 때도 중종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단경왕후의 그림자. 어느 봄날이었다. 전하, 남쪽 마을에서 한 여인이 매년 궁궐을 향해 절을 한다고 하옵니다. 누구인가? 알아보니 패비신씨라 하옵니다. 중종의 손에 들린 붓이 떨어졌다. 신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인가? 예, 전하. 어디서? 그것은 어디냐고 묻는다. 중종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신하들이 놀라 물러섰다. 한양 근처 작은 집에 계신다 하옵니다. 중종은 그날 밤 궁을 나가고 싶었다. 신씨를 만나고 싶었다.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다. 왕이었기 때문에. 아니,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1544년 11월 중종은 병석에 누웠다. 57살 38년을 왕으로 살았다. 아바마마. 인종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았다. 26살이 된 장남. 선하지만 약한 아들. 인종아. 예, 아바마마. 왕이 되지 마라. 아바마마? 아니다. 이미 늦었구나. 너도 나처럼. 중종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침전에는 조용한 울음소리만 남았다. 에필로그 역사의 심판. 중종이 죽고 8개월 후 인종도 죽었다. 어린 명종이 즉위하고 문정왕후가 섭정을 시작했다. 조광조가 꿈꾸던 왕도 정치는 오지 않았다. 대신 외척의 시대가 당파의 시대가 열렸다. 사관은 실록에 이렇게 기록했다. 중종은 인자했으나 결단력이 없었다. 개혁을 원했으나 용기가 없었다. 신하를 믿었으나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남자였고 결국 왕이 되지 못한 남자였다. 한양 어느 작은 집에서 단경왕후 신씨는 중종의 부고를 들었다. 그녀는 궁궐을 향해 절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부디 저승에서는 편히 쉬소서. 그곳에서는 왕이 아니어도 되니까요. 끝. 역사는 좋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역사는 강한 사람을 기억한다. 중종은 좋은 사람이었으나 강한 왕은 아니었다.